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소화 순환호흡 배설에서 두 번째 과 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화와 소화의 계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몸속에서 소화 과정에 대해서 짚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소화의 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소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이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해하는 과정, 이게 소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 소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녹말이나 단백질, 지방, 자, 요런 것들은 되게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곧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을 거쳐 작게 분해되어야 합니다. 자, 실험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화의 종류에는 기계적 소화와 그 다음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화학 반응으로서 소화가 되는 화학적 소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는 뭐냐? 소화관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음식물을 소화액과 섞이게 하거나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씹는 것을 씹는 운동, 우리가 이 창자가 꿈틀꿈틀거려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꿈틀 운동, 그 다음에 음식물들이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분절 운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란 말은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거예요. 소화 효소. 그래서 뭐 몇 가지 중요한 소화 효소들을 외워야 되는데 소화 효소가 관여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작용인데요. 화학적 소화에 의해서 분해된 영양소는 화학적으로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물질, 요거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기계적 소화는 잘게 부서지거나 뭐 그냥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화학적 소화는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말이 소화되면 역당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녹말은 물에 녹지 않고 단맛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당이 되면 물에 녹고 단맛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계적 소화에 대해서 살짝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소화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계적 소화에는 씹는 운동,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꿈틀 운동, 그 다음에 분절 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씹는 운동, 저작 운동은 턱과 이로 음식물을 잘게 씹어 부수는 작용을 말하고요. 꿈틀 운동은 소화관이 연속적으로 수축하여 음식물을 소화액과 섞이거나 항문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식도나 소장, 대장에서는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역할만 하겠죠. 그 다음에 분절 운동은 소화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작용, 자, 소장에서 주로 일어나죠.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분절 운동합니다. 꿈틀 운동은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돌아와서 사람의 소화계에서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소화기관들, 입, 그 다음에 여기 식도, 간, 요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입니다. 자, 소화기관의 그림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입은 당연히 알겠죠. 입하고 식도는 뭐 쉬우리라 생각되고, 간과 여기 그 다음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것은 입, 식도, 위로 갑니다. 간으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식도,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내려오면 작은 창자, 소장, 그 다음에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이게 큰 창자, 대장, 항문,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소화액들을 분비하는 이러한 기관들 보면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간 밑에 째맨한 거 요거 쓸개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쓸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 옆에 여기 아래 여기 노랗게 여기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누가 간이고 누가 쓸개고 누가 여기에 이자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고 여기가 소장이고 둘러싸고 있는 게 대장이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계라는 것은 소화기관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관계로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의 구분은 소화관이 있습니다.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면서 소화 흡수되는 통로로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말하죠. 소화관. 그 다음에 소화샘은 뭐냐 하면 음식물이 가지는 않지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을 말하죠. 자, 소화액은 대부분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침샘에는 침이 분비되고요. 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간에는 간즙이 아니고 쓸개즙입니다. 쓸개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간은 쓸개즙을 근데 왜 쓸개즙이라 했냐면 간에서 만들었다가 쓸개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간은 쓸개즙 분비,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액을 분비하는데 특히 이자액 여기서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그 소화 요소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화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경로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순서가 되겠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소화 효소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는 이 소화 효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소화 효소는 특정한 영양소만 작용해서 그거를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소화 요소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해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적정한 온도와 pH가 있거든요. 이 pH는 산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와 pH가 안 맞으면은 이 소화 효소는 제대로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여기를 펩신 하는 거 나오는데 펩신은 강한 산성에서 작용하고 온도가 작용합니다. 온도와 pH가 적절하지 않으면 단백질의 성질이 변하므로 소화 효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pH, pH는 상승도를 말하거든요. 그게 소화 요소마다 정해져가 있고요. 온도는 적정한 온도는 다 똑같습니다. 적정한 온도는 우리는 체온 범위의 온도가 제일 좋은 온도입니다. 체온 범위. 그러니까 한 35도에서 35도, 36도 이렇다 하면 제일 좋은 온도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입,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에서 소화작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소장에서 소화가 나오겠네요. 자, 먼저 입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눠서 봅시다. 자, 탄수화물, 녹말이 처음으로 소화된다. 요거 기억합시다. 자, 기계적 소화는 짚어봅시다. 턱과 이의 씹는 운동 통해서 잘게 부서지죠. 그리고 음식물이 침 속의 소화효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늘어져. 왜? 잘게 부서지면요. 덩어리로 있는 것보단 잘게 부서지면 침하고 잘 접촉하잖아요. 됐습니까? 표면적이 늘어남으로 화학적 소화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혀의 움직임으로 음식물과 침이 골고루 섞이게 되겠죠. 자, 그럼 화학적 소화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침 속에 누가 있냐면은 아밀레이스 기억해야 되겠죠. 아밀레이스 있습니다.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따라서 우린 입에서 밥을 되게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엿당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녹말이 처음 끝까지 분해되는 게 아니고, 자, 이 녹말은 분해되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포도당까지 가야 되거든요. 세포가 흡수하려고 하면 포도당까지 흡수돼야 되는데 엿당 정도까지. 그래서 관여하는 소화 효소가 아밀레이스, 침 아밀레이스라는 거. 됐습니까? 적당한 온도는 35도씨고 적당한 산성도는 중성입니다. 중성은 우리는 이 pH를 우리는 7 욕합니다. 근데 이까지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렇게 외우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갑시다. 자, 위로 가면은 이제 입에서 넣는 음식들이 위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단백질이 처음으로 소화됩니다. 단백질. 자, 하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나눠서 할게요. 기계적 소화는 위가 꿈틀하면서 꿈틀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위액이 나오거든요. 위액과 섞고 소화된 음식물을 소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화학적 소화 이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봅시다. 자, 위에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드디어 그거에 의해서 위샘에서 자극을 받아서 위액을 분비합니다. 위액.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벽에 있는 위샘에서 위액이 분비되는데 이 위액에는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듯이 위액에는 펩신, 소화효소입니다.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펩신. 자, 펩신과 그 다음에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염산. 자, 염산 됐습니까?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는데 역할할게요. 이 펩신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색깔 바꿔서 할게요. 펩신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최종 분해되면 아미노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은 이 염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염산 위액에 있는 염산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펩신이 작용을 돕고 그러니까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펩시노겐이라는 그 물질을 펩신으로 바꿔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세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에 들어온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둡시다. 자, 위샘에서 분바에는 위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이 중간 산물로 분해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누구에 의해서 소화 효소는 펩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펩신은 누구의 작용을 받았다? 네, 염산의 더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고 그 다음에 세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우리는 여기 위에 이게 이제 펩신이 아까 여기 보면요, 보세요. 펩신은 강한 산성에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펩신은 강한 산성에서 작용하거든요. 이 염산이 강한 산성이에요, 또.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전에 녹말이 침하고 섞여서 위로 넘어오잖아요. 녹말이 뭐 소화가 엿당으로 다 안 되고 그냥 침하고 섞여서 위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 하지만 위에서는 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 침 아밀레이스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엿당으로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밀레이스가 작동하려고 하면 중성이라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위의 구조 한번 짚어볼게요. 위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이고 안쪽에 많은 주림이 있습니다. 주림 사이에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 있죠. 자, 위쪽은 식도, 다른 쪽은 위 밑에 12지장. 12지장 하는 것은 12개의 손가락을 뭐다 이렇게 포개해 놓은 길이 정도다 이거죠. 됐습니까?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에서의 소화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옆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소화와 소화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자, 침샘, 간, 자, 이자는 소화샘에 해당한다. 자, 요거 소화액을 분비하니까 맞는 말이죠. 2번, 소화는 소화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틀렸죠? 그래서 요건 틀렸고 화학적 소화도 일어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며 소화 흡수되는 통로를 우리는 소화샘이라 그런 게 아니고 소화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화관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소화관이 우리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면서 소화 흡수되는 통로죠. 소화샘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된 영양소는 화학적으로 같은 물질이므로 크기만 작아진다. 자, 소화효소에 의한 작용으로 분해된 영양소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큰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2번. 자, 그림은 소화의 종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네요. 덩어리 부서졌습니다. 물질 A, 물질 B. 이거는 단지 부서진 상태니까 이거는 같은 물질이에요. 덩어리 크기만 작아진 기계적 소화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 소화를 말하고 물질 A에서 이거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는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를 의미하는 거네요. 나는. 자, 3번 섭취한 음식물이 몸속에서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관란에 알맞은 소화기관을 쓰시오. 자, 입 다음에 뭡니까? 식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항문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소화관을 따라 이동하죠. 4번 입에서 일어나는 녹말의 소화 과정입니다. 관란에 알맞은 물질. 자, 녹말이 중간 단계죠. 마지막 단계 아닙니다. 엿당까지 가죠. 이 엿당이 나중에 이제 포도당까지 가야 됩니다. 포도당까지 분해돼야 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거에 있어 소화효소가 요죠. 요거에 있어 이제 분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위에서 소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봅시다. 자, 영양소 중 탄수화물이 처음으로 소화되는 것은 입이지요. 탄수화물이 아니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처음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자, 염산은 음식물을 부패시킵니까? 음식물을 부패시키고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이건 맞지만 요게 틀렸죠.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에서는 꿈틀 운동이 일어나 음식물이 위에가 섞인다. 맞는 말이죠. 펩신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맞죠. 그래서 단백질이 최초로 소화되는 곳이죠. 중간 산물 정도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3. 소장에서 소화입니다. 자, 이 소장에서 소화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소장에서는요, 3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고 또 이 소화가 끝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눠볼게요. 기계적 소화는요, 분절 운동을 통해 음식물이 소화액과 일단 섞이고 꿈틀꿈틀 소장의 꿈틀 운동을 통해 소화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대장으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 내에서 소화액을 짚어보면요. 자, 쓸개즙, 그 다음에 이자액, 그 다음에 소장에서 각종 소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름들은 안 나와 있죠. 탄수화물 소화 효소, 말타제, 락타제, 스크라제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 효소 이렇게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소화액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고 다시 또 돌아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화 액 중에 쓸개즙과 이자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소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소화액 분비에서 보면 이자액과 쓸개즙은 12장 상단에 보면은 손가락 12개를 이렇게 포개 넣은 길이 정도, 그게 이제 12장이라 하죠. 여기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분비됩니다. 자, 근데 이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즙은 어떠냐면요. 쓸개즙은 요거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저장됩니다.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의 그 상단부 12장으로 분비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만 다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분홍색 요게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소장의 상단부에 여기 손가락, 자, 손가락 12개를 놓은 것처럼 요 길이, 요 부분이 12장이죠. 자, 1위로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되는데 여기 노란 거 요게 이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이자액을 생성해서 분비하는데 어디로 12장으로 분비해서 소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쓸개즙은 자, 이 큰 거 사람의 내장 기관 중에 가장 큰 이 간에서 쓸개즙을 생성합니다. 조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쓸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에서의 쓸개즙이 생성돼서 여기 간 아래에 자그만 여기 쓸개에 쓸개즙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게 12장을 타고 분비돼서 소장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쓸개즙에는요, 소화 효소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이 쓸개즙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 그럼 이 무슨 역할을 하냐?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우리는 지방을 뭐 유화시킨다 이런 데는데, 지방의 이 덩어리를 소화되진 않고 그냥 작은 지방 덩어리로, 그러니까 계속 지방 상태입니다. 근데 그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소화액과, 이따가 소화액에 보면 라이페이스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라이페이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와 잘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쓸개즙 자체만으로는 지방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따가 보면 이 라이페이스가 지방이 마지막에 분해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되어야 되는데, 이때 아주 쓸개즙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분해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이자에게는 말 그대로 보세요. 아밀레이스, 이자 아밀레이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가 있고요. 또한 이자에게는
트립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립신. 원래는 트립신 노견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말고 일단 트립신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립신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소화효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게는 라이페이스. 자, 이렇게 라이페이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자, 요 세 가지 곧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소화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자액입니다. 자, 이자액 곧 여기서 이자에서 만들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이자 아밀레이스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녹말이 때까지 이제 그 덜 분해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말이 이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분해되진 않고요. 엿당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단백질 최초 펩신에 있어 단백질이 중간 산물로 분해됐었잖아요. 또 그 단백질의 중간 산물을 트립신에 의해서 또 중간 산물로 좀 더 작은 중간 산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페이스는 자, 유일하게 지방 소화효소 라이페이스가 등장했는데요. 자, 이 지방은 라이페이스에서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이라는 거와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소장의 소화효소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탄수화물 소화효소,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방 소화효소,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것은 바로 이자액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분해되는데 뭐 엿당이 마지막으로 가는 건 포도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도당으로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마지막으로 이제 분해되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녹말은 이제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해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옆에 간의 기능에 나와 있네요. 자, 간의 기능. 우리 간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우리가 쓸개즙을 합성합니다. 쓸개즙을 만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양분을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의 기능 되게 많은데,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 3대 영양소 녹말, 단백질, 지방이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대 영양소 입에서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먼저 녹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입에서 어떻게 돼? 침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중간 정도 분해되죠. 엿당 정도까지 분해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는 왜 분해가 되지 않냐면은 바로 위에는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침 아밀레이스가 같이 녹말로 섞여 넘어와도 작용을 하지 못해서 소화가 되지 않고 다시 소장으로 와서 이자액에 있었던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으로 또 녹말이 분해되고 또 소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되거든요. 최종 분해 상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자 분해가 안 되고 자 이 화학적 소화만 지금 정리해 놓은 거죠. 물론 이 단백질 고기는 입에서도 기계적 소화야 뭐 좀 잘게 부서지니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화학적 소화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 와서 이 위액 속에 펩신에 의해서 중간 분해 산물로 좀 분해가 되고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돼? 소장으로 넘어와서 이자액 속에 트립신.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는 신자가 들어가 있는 거 있네요. 펩신과 트립신. 자, 요거에서 또 중간 분해 산물로 되고요. 뭐 2당 펩티드 결합인은 디펩티드 물질로 분해된다 이런 말인데 어려운 말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되었던 단백질 소화효소, 좀 어려운 말로 쓰자면은 펩티다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든 이렇게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요. 지방은 입에서도 소화 안 되고 위에서도 소화 안 되고, 자, 어떻게 하다면은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저장됐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배되었던 이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의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바뀝니다. 아직까지 소화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자 액 속에 라이페이스 됐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여기 최종 분해산물 지방산과 됐습니까? 한 분자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분해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최종 분해산물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소화관 중에서 마지막 대장. 그럼 대장은 무엇인가? 소장에서는 소화가 완전히 끝나고요.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화액이 분비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으로부터 내려온 물질 중에서 우리는 뭐다? 주로 물이 흡수. 그래서 물이 너무 과하게 흡수되면은 변비가 되고요.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설사가 되죠. 어떻든 물이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꿈틀 운동을 통해 항문으로 이동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변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입,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에서 소화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세포가 흡수될 정도로 잘게 부서졌는데 이제 이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고 이동되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C 세 번째 줄에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입니다. 자,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소장 안쪽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의 흡수와 어디로 이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그림들 되게 중요하니까 봐둡시다. 자, 먼저 소장 안쪽에 이 벽은 주름져 있습니다. 주름이 져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는 수많은 융털이라는 게 돌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면에 집에서 사용한 타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타월,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융털이라는 게 돋아나 있습니다. 자, 소화가 끝난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되냐면은 융털로 흡수됩니다. 융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따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소장 안쪽에 주름진 구조와 자, 이 주름져가 있죠. 그 다음에 융털은 이 영양소와 닿는 이게 표면적을 넓게 합니다. 표면적을 넓게 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조적입니다. 주름 젖는 모양과 융털이. 여러분 우리 세수라고 수건 얼굴 닦을 때 수건이 털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얼굴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훨씬 더 잘 닦이잖아요. 수건이 매끌매끌하는 어떤 이런 천으로 되어 있으면은 얼굴이 잘 안 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융털의 세부적인 구조와 양분의 흡수와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장 안쪽에 주름이 많이 져가 있고요. 털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털이 뭐다고요? 소장 안쪽의 벽입니다. 바로 융털입니다. 융털이고 여기 다시 또 도돌 많이 나가 있죠. 요건 이제 미세융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 있고 다시 이 융털 하나를 단면을 잘랐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요. 요게 파랗고 빨간 그물 같은 선 있죠. 요 그물 같은 선 됐습니까? 요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됐습니까? 모세혈관이나 핏줄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게 작대기 같은 거 있죠. 요 중앙에 요 작대기 같은 요거는 바로 암죽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꼭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요거는 그물처럼 생겼네요. 요거 뭐다?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요 중앙에 요 작대기처럼 요렇게 생기는 게 바로 뭐다고요? 네, 암죽관이라고 꼭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가 모세혈관이고 어디가 암죽관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제 영양소들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수용성 영양소라고 합니다. 수용성 영양소.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과 잘 섞여서 기름에 잘 녹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용성 영양소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 게 다른 관으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성 영양소 그러면은 포도당, 탄수화물 분해된 거죠. 단백질 분해된 거, 아미노산, 또 무기염류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에 잘 섞이거든요. 잘 녹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 제가 했죠. B하고 C 계열, BC 카드가 물에 빠졌다 해갖고 비타민 BC가 뭡니까?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 비타민 BC. 자, 요런 것은 요 그림, 그물 모양의 여기 뭐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냐면은 지용성. 자, 기름에 해당되는 기름과 잘 섞이는 거 뭐다? 곧 뭐냐면은 지방.
지방이죠. 아까 전에 지방이 분해되면은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릴 이렇게 했는데 지방으로 돼 있죠. 왜냐면요. 아까 그 지방이 분해돼 갖고 됐습니까? 뭐 소화됐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들은 그 융털이 상피 세포로 흡수되어 갖고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됩니다. 다시 지방으로 결합합니다. 크기가 큰 걸로 돼 버립니다. 세포로 흡수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방이 된다 이거죠. 요래 갖고 이제 그 암주간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지용성 바이타민, BC 말고 나머지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용성 바이타민 요렇게 여기 암주간으로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디 가냐 하면 요거 좀 기억해 둡시다. 수용성 양분은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됐다가 일단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갖고 됐습니까? 이 포도당,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또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해서 전환하고 또 양분을 과한 것은 이제 간에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수용성 양분은 간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암주간으로 간 그 양수는 이 림프간, 영양소는 림프관이라는 곳으로 일단 통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심장에 어떻게 돼? 다 합쳐지게 됩니다. 심장에서 합쳐져서 이제 결국 순환에 의해서 온몸으로 그 영양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요 그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세혈관이 뭐고 암주간이 뭔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들이 흡수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양분은 일단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봅시다. 자, 현재 이거는 뭐냐 하면 소장입니다. 소장인데 자 볼게요. 융털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뭐 암주간 표시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모세혈관 하면은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 암주간 하면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주간으로 흡수된 걸 먼저 볼게요. 암주간으로 흡수된 것은 그 다음에 림프관을 타고 쭉 올라가서 심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모세혈관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가고 있죠. 간에 갔다가 심장으로 간다. 따라서 이 그림을 봐서 간으로 갔다 가는 거니까 이쪽 편의 영양소는 수용성 양분이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소장에서 일어나는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물질의 이름 씁시다. 자, 탄수화물, 녹말이죠. 자, 요게 소장에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해됩니까? 자, 요거 이자에게 있었던 아밀레이스였죠. 아밀레이스. 그래서 이자 아밀레이스 하면 됩니다. 엿당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엿당이 최종 분해산물 몰라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됩니다. 외워둬야 되겠죠? 자, 단백질 봅시다. 자, 단백질은 중간 산물 뭐 폴리펩티드 가면 합니다. 뭐 어로마로 치자면. 그래서 뭐 디펩티드로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름도 몰라도 되고요. 어떻든 뭡니까? 이자액 속에 있었던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 분해산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장의 단백질 소화 요소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됐습니까?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지방은 뭐다? 지방은 뭐와 지방산과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자, 요거 외워둡시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누구에 있어 고려되냐면은 바로 이것 또한 이자에게 있었던 누굽니까? 라이페이스죠. 라이페이스 외우도록 합시다. 라이페이스 됐습니까? 요거 있어 이렇게 분해되죠. 여러분 따라서 뭐냐면은 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거 3대 영양소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거는 어디에 있었다? 이자액에 들어앉아 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되는 곳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공부 차원에서 이것도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이름을 써봅시다. A는 입이지요. B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요 간이 되겠습니다. C는 뭐예요? 위가 되겠죠. 위가 되고 D는 요 노라 요거 뭡니까? 이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E는 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이게 뭐다? F는 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간 밑에 째면한 거 요거 쓸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보고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쓸개즙을 생성하는 것은 쓸개 아닙니다. 쓸개가 아니고 간에서 쓸개즙이 생성됩니다. 단백질이 처음으로 소화되는 것은 위가 되겠죠. 그래서 C가 되고요. 3대 영양소가 최종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은 소장이니까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생성하여 분비하는 것은 바로 D, E자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소장에서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3대 영양소 중 단백질만 최종 소화된다. 틀렸죠? 모두가 다 소화가 되죠. 그 다음에 3대 영양소 중 지방이 처음으로 소화된다. 그전에는 지방이 소화 전혀 되지 않았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절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만 일어난다. 자, 요게 틀렸죠? 분절 운동엔 기계적 소화 일어나지만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4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소장의 소화효소에서 최종. 자, 요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소장에서의 소화효소가 나와야 되죠. 소장의 소화효소에서 최종 소화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이자에게 요거 있죠.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쓸개즙은 쓸개에서 틀렸죠. 간에서 생성되고 어디에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장의 12장으로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표시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으로부터 내려온 물질에서 주로 물을 흡수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소화액이 분비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3번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은 대변이 되어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소장의 융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했는데 가는 뭡니까? 자, 모세혈관이죠. 그물처럼 생겨있는 모세혈관이고 그 다음에 나는 중앙에 이게 뭐다고요? 네. 암죽관이죠. 암죽관이 됩니다. 그래서 열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은 수용성 양분이죠. 자, 많은 양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수용성이죠. 그 다음에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것은 지용성 됐습니까? 지용성 양분이 열로 흡수되죠. 자, 그럼 봅시다. 가와 나로 흡수되는 영양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요 밑에다 쓸게요. 가로 흡수되는 것은 수용성 양분이니까 보자. 기억, 니언 맞죠? 포도당 수용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수용성 맞습니다. 무기염류 수용성 맞습니다. 그래서 니언, 디귿, 리얼, 그 다음에 비타민 A, D, B, C가 수용성이니까 여기 수용성 비타민 없네요. 그 다음에 나로 흡수되는 것은 지용성 양분이죠. 그래서 기억, 지방, 그 다음에 쭉 가서 비타민 A하고 D가 지용성이죠.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미염, 비역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골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52페이지 탐구로 와서 각종 실험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요 실험이 나오면 이거는 뭘 알아보냐면 소화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 녹말 용액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당 용액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셀로판 튜브 두 개를 주머니 형태로 만들고 각각 1% 녹말과 1% 포도당 용액을 이 안에 10ml씩 넣는 거 되어 있네. 자, 여기서 셀로판 튜브는 뭐다? 바로 세포막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녹말은 통과하지 못하고 포도당만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세포막을 통과하려고 하면 포도당 쪽으로 짜갈라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해석 계속 갈게요. 비커 가와 나에 중류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녹말 용액이 담긴 셀로판 주머니는 가, 그 다음 포도당이 담긴 셀로판 주머니 나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비커 가의 이 바깥쪽의 물입니다. 가의 이 바깥쪽에 여기 말이다. 자, 요 물을 그다음 비커 나의 물을 시험관 B에, 자, 나의 물 요거를 시험관 B에 여기 넣었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냐? 자, 여기에 녹말이 검출되는지 여기에 포도당이 검출되는지 실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 아연의 칼륨 용액을 넣고요. 녹말 검출 반응이죠. 시험관 B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한 후 시험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당이 검출되느냐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와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화 반응했죠. 녹말 검출인데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은 비커 가의 물에 녹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한 시험관 B에는 황적색으로 바뀌었단 말은 비커 나의 물에는 포도당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녹말은 셀로판 막을 통과해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자 녹말 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포도당은 이 셀로판 막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셀로판 막의 특성은 반투과성막으로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한다. 세포막에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녹말은 크기가 커서 세포막, 셀로판막을 통과하지 못했고,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서 셀로판막을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화의 필요성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부로 영양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곧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죠. 자, 확인 문제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자, 셀로판 막은 세포막을 의미한다. 맞지요? 자, 셀로판 막은 크기가 큰 물질만 아니죠. 작은 물질만 통과시키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실험 결과를 통해 비커 가의 물에 녹말이 있는 게 아니고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험 결과를 통해 비커 나의 물에 포도당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소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2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자. 자, 녹말은 포도당보다 크기가 작다가 아니고 크다죠. 녹말과 포도당은 모두 셀로판막을 통과할 수 있다? 틀렸죠. 녹말은 안 되죠. 포도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소장에서 바로 흡수된다. 포도당은 이제 더 이상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탐구는 침의 작용인데요. 자, 요 밑에 실험 영양소 검출 반응을 이용해 갖고 침 속의 소화 요소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이렇게 뭐 시험관 또 많고 넣어주는 거 다양하게 넣어주는데 이런 걸 잘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1분 정도 후에 뱉어 침이석액을 만든다. 됐습니까? 조금 지저분한 느낌 들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래갖고 여기 뭘 넣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A하고 B에는 녹말과 중유수만 넣었습니다. 소화 효소가 없네요. 그 다음 C하고 D는 녹말에다가 침을 넣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A, B는 똑같고 C, D 똑같네. 그죠? 자, 시험관 A하고 D에서 묽은 녹말 용액 다 넣었죠. 녹말은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에는 중유수, C하고 D에는 침이석액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조작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관 4개를 35도에서 40도씨, 곧 뭐냐면은 우리가 체온 범위에 해당되는 온도는 굉장히 좋은 그 온도 범위에 올려놓았다 이거죠. 소화 효소가 작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온도다 이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20분 정도 동안 담가놓은데요. 여기 뭐 나와 있네요. 시험관을 35도에서 40도씨 물에 담가는 이유는 소화 효소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무슨 반응하냐면 봅시다. 지금 A하고 C는 아이오딘 반응, 그러니까 녹말 검출 확인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무슨 반응? B하고 D는 베네딕트 반응하네요. 그래서 가열해야 됩니다. B하고 D.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험관 A와 C에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B하고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린 후 반드시 가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데, 자, 밑에 결과 해석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솔직히 뭐냐 하면은 녹말이 소화되는 것은 C하고 D잖아. 됐습니까? C하고 D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A하고 B는 녹말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녹말이 그대로 있죠. 녹말이 그대로 있고 요건 어떻게 돼? 포도당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엿당까지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뭐다? A하고 C 아이오딘 반응했죠. A하고 C가 아이오딘 반응하니까 아이오딘 반응하는 것은 바로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엿당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요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D는 베네딕트 반응하잖아요. 됐습니까? B하고 D는 이 베네딕트 용액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B는 반응 안 하고 녹말이 있기 때문에 D가 엿당에 있기 때문에 베네딕트 반응에서 색깔 변화가 생기는 것은 A하고 D겠죠. 됐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침 속에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미리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결과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A, B, C, D에서 자, A하고 B는 녹말 중유수 넣은 거 맞죠? 그 다음 C, D는 녹말과 침이성 냈죠? 그래서 A하고 뭐다? A하고 자, 요거는 아요디나 반응.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베네딕트 반응, D도 베네딕트 반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사실 요거는 녹말로 그대로 있죠. 자, 요거는 녹말이 그대로 있고, 요거는 엿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청남색 있죠. 그러니까 녹말이 있고, 요거는 베네딕트 반응이 없으니까 당이 없다 이거죠. 당이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C는 변화가 없죠. 자, 아요딘 반응했는데 변화가 없단 말은 녹말이 없다. 여기까지 계속해 봅시다. 녹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D에서 황색색으로 바뀌었다. 아, 당이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결국 녹말 용액에 침을 넣으면은 녹말이 뭘로 엿당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정리해 봅시다. 침은 작용 뭐다? 침 속의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확인 문제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험에 대해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이래 됐습니다. 자, 침 속의 소화효소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맞죠?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소화효소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는 활발하게 맞습니다. 작용하지 못한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A에서 청남색이 나타난 이유는 아밀레이스의 소화작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 그 아밀레이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녹말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X표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D에서 황적색이 나타난 이유는 녹말이 침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5번 녹말 대신 묽은 달걀 흰자를 넣어 실험해도 시험관에서 자, 이건 녹말 달걀 흰자는 단백질로 해석해야 되겠죠. 단백질로 해석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소화에서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색깔 변화 같다. 이건 틀렸죠. 됐습니까? 자, 2번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A와 B에 각각 중유수와 침익석액을 넣었네요. A에는 중유수, 녹말이 있고요. 여기는 침을 넣었네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표와 같이 영양소 검출을 반응했다. 가에서라 중 자, 황적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소화효소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봅시다. 이건 중유수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녹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건 침을 넣어놨기 때문에 엿당이 되겠죠. 됐습니까? 엿당이 되죠. 자, 따라서 아요딘 반응해서 가는 뭐다? 청남색으로. 이거는 청남색이 되고, 베네딕트 반응해갖고는 색깔 변화가 없겠죠. 엿당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요딘 녹말이 없기 때문에 뭐다? 청남색으로 바뀌지 않고, 요거는 어떻게? 베네딕트 반응이 어디서 침 아밀레이스, 소화효소 이름은 아밀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포배황적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3단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서 두 번째 소화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외워야 될 거 있고 소화 효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양분의 영양, 최종분의 사물 이름들 이런 것들을 잘 외워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